마을의 큰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던 농촌 마을의 수호신. 한반도 곳곳을 날아다니며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던 황새. 농약 살포로 인해서 이제 먹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황새가 이제 점차 사라지면서 1971년 충북 음성에서 한 쌍의 황새 부부가 마지막으로 관찰된 이후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던 황새가 다시 돌아왔다. 증식된 새끼는 111마리고요. 지금 전체 황새는 151마리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황새를 증식하고 방사할 황새 마을의 조성까지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는 황새 복원 프로젝트. 그 개체 수가 증식되는 것뿐만 아니라 황새들이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새를 잘 복원을 해서 건강한 생태계를 이룬다면은 사람에게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7년간 이어져 온 부활의 염원. 우리 땅에서 날개짓하던 황새의 부활. 그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다. 충청북도 청원에 위치한 황새복원연구센터. 멸종위기에 처한 민족의 새, 황새 복원을 위해 1996년 문을 연 이곳. 이른 아침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일은 황새들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주는 일. 오늘의 메뉴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갱이다. 물고기에서부터 양서류나 곤충, 다른 조류의 새끼, 나무 열매까지 다양한 먹이를 먹는 잡식성 조류인 황새. 센터에서는 황새의 성장 과정에 맞춰 먹이의 양과 종류를 바꿔가며 제공하고 있다. 사육장 문을 여는 소리만 들어도 식사 시간을 단박에 알아채는 녀석들. 밤새 배가 고팠는지 재빠르게 몰려든다. 단백질이 풍부한 전갱이는 황새들에게 변함없는 인기 메뉴다. 센터 내 황새들의 식사는 하루에 한 번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배를 채워야 하루 동안 든든하다. 먹이는요, 일반적으로는 전갱이를 주는데요. 근데 새끼 같은 게 태어나거나 그러면 영양 보충을 위해서 미꾸라지나 병아리 같은 거에 비타민을 넣어서 주기도 해요. 이곳에는 방학마다 황새 돌보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방학 중 한 달 동안만 진행되는 특별한 아르바이트. 아침 8시에 시작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며 먹이 준비와 배급 등 황새에게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 멸종위기에 세인 황새를 직접 돌보며 복원 사업의 한 일원으로서 땀방울을 더하는 청춘들의 뜨거운 여름인 것이다. 황새가 우리나라에 얼마 없고 그래서 그거 방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걸 여기서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하면서 알았던 거는 황새는 목소리가 안 나요. 지금 여기 이 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울음소리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던 거예요.
황새목 황새과에 속하는 대형 종인 황새. 몸통은 하얗고 날개 가장자리와 날카로운 부리는 검다. 반면 길고 곱게 뻗은 다리는 붉은색. 논이나 저수지, 갯벌 등의 습지대 주변에서 물고기와 작은 동물을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10월경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두루미처럼 여러 마리가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혹은 소규모 무리를 이뤄 이동한다. 황새는 그 두루미나 백로류들하고 사는 그 서식지가 유사해서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황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류상으로 황새목, 황새과에 들어 있는 새로서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968년 천연기념물 199호로 지정돼 보호를 받아왔다. 다른 새에 비해 커다란 몸집으로 한새라 불리며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고, 암수의 금스리조와 우애와 화목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새. 하지만 환경의 변화와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줄다가 결국 멸종을 맞이했다. 자연 속에서 황새를 만나보지 못한 학생들의 열정을 더해 복원의 희망을 키워가는 뜻깊은 여름. 황새에 대해서 막 이런 특징도 있었네 막 그런 걸 알게 됐거든요. 황새 새끼가 부모보다 뭐 부리가 짧고 색이 연하다 이런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새끼 자라는 거 보면서. 그래서 여기 있다 보면은 내가 되게 오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뭔가 황새에 대해서 새로 배우는구나. 그래서 좋아요.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우리의 들과 논 위를 날아다니며 농촌의 한 풍경을 자리 잡고 있던 황새.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던 황새는 언제부터 우리의 땅에서 살아왔던 것일까? 황새는 중국, 러시아, 일본 지역에 분포하는 겨울철 새로 살아가는 무리가 있었고,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텃새 무리도 존재해왔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학비석을 세운 거고요. 건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 학번식 지 천연기념물 제99. 이것은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뒤다 새겼어요. 해방 전부터 한국 전쟁 이후까지 이곳에 황새가 살아왔다는 증거.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황새 번식지를 선별해 비석을 세웠다. 현재 비석이 남아있는 곳은 충남 예산군과 음성군 두 곳뿐이다. 그때는 소나무가 순옥팔이 걸리고 또 6.25 때 그냥 자꾸 이제 나무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학이 번식을 못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와서 돌고 그냥 가더라고요, 또. 문화재청은 이곳에 황새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자 1973년 천연기념물 보호지에서 해지시켰고, 현재 비석 또한 방치된 상태다. 황새는 190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번식했던 텃새였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된 게 없었어요. 산지가 높은 곳보다는 충청도라든가 경기도, 전라도 지역같이 농경지가 넓은 지역들을 선호했고요. 그리고
지방 하천 정도의 큰 하천들이 자주 범람을 했던 그런 범람원 습지가 있었던 지역을 선호했습니다.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 분포해왔고 면 마을에서는 텃새로 자리를 잡아 번식까지 이어왔었다. 적당한 깊이의 습지와 먹이가 풍부한 농경지 주변,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살아가는 저수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던 황새의 날갯짓. 하지만 텃새로서의 황새는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6.25 전까지만 해도 이게 번식하고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고요. 6.25 때를 해서 이제 큰 나무들이 이제 폭격에 맞아서 쓰러지니까 이제 황새 둥지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전쟁을 치르며 보금자리를 잃은 황새는 이후 논과 습지의 환경이 파괴되며 더욱 빠르게 사라져갔고 황새의 숫자는 해마다 빠르게 감소했다. 이후 1971년 충북 음성에서 한 쌍의 황새 부부가 발견됐고 1994년 마지막 암컷이 사냥꾼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며 한반도의 황새는 멸종하고 만다. 마지막 음성에 있던 암컷 황새가 죽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96년에 이게 처음 오픈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충북 음성이었었기 때문에 충북을 중심으로 해서 황새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게 종조라고 하죠. 이제 이미 우리 건 없어졌으니까 그것을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소문을 했어요. 중국, 러시아 남아 있는 데가 거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 이 황새의 이 전문가들한테 긴 편지를 썼죠.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학자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 96년 저희들이 한 9월에 처음에 2마리를 이렇게 갖고 오게. 황새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던 복원센터는 러시아로부터 황새 한 쌍을 들여온 후 이후 독일, 일본 등지에서도 추가로 개체를 들여와 본격적인 황새 복원 사업을 시작. 개체수를 151마리까지 늘리는 데 성공한다. 그동안 폐사한 황새들과 다른 기관에 기탁한 개체수를 제외하고 현재 이곳에는 145마리의 황새가 살아가고 있다. 올해는 8쌍의 황새 부부가 알을 낳아 총 24마리의 새끼 황새가 탄생했다. 이와 같은 성공을 이뤄내기까지 복원센터 연구진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황새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있다 보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부상당하는 애들도 있고 혹시 먹이로 인해서 또 질병에 감염이 돼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양한 유전자의 확보였다. 세계 각국의 도움을 요청해 증식한 황새들을 서로 교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러시아를 설득해서 이제 학자를 통해서 이제 여러 군 개체군에 있는 새끼들을 저희들이 이제 한 5년 동안 2마리, 4마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러시아 개체군이 지금 21마리인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지금 한 4마리가 들어왔고 거기서 이제 증식을 시킨 것이 1999년도에 처음에 이제 인공 증식에 들어갔고요. 황새는 4월에서 7월 사이에 번식기를 갖고 알을 낳는다. 보통 2개에서 6개 정도 알을 낳는데 알이 부화하기까지 30여일 정도 걸린다. 황새복원연구센터 연구진은 1999년부터 인공 증식에 돌입해 2002년 첫 부화에 성공한다. 황새 복원 사업 7년 만에 이뤄낸 성공. 세계에서 3번째 기록이었다. 하지만
황새를 완벽히 복원하기 위해서는 황새가 스스로 번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황새복원센터는 2003년 인공 증식이 성공한 지 1년 만에 자연 증식에 성공해 이제 부모와 새끼가 한 세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자연 증식이라고 하죠. 그 인공 증식은 이제 알을 도입해서 이제 부화시켜서 나온 걸 말하고 2002년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르고 있던 거에서 쌍이 만들어져 갖고 이제 겨우 황새복원 7년 만에 이제 자연 증식한 개체가 생겨난 거죠. 7년간의 노력을 통해 2002년 총 4마리의 새끼 황새를 얻었다. 이후 복원센터에서는 해외에서 들여온 황새들과 새롭게 태어난 황새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제 복원센터 내에서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알을 부화시키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개체들이 자연 증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끔 스트레스를 받은 어미들이 알이나 새끼를 둥지 밖으로 버리거나 다른 어미의 포란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 필요에 따라 새끼를 인공 포육실로 옮겨 관리하기도 한다. 황새 증식의 성공, 그 뒤에는 정부와 지자체, 센터 내 연구진이 힘을 모아 실천한 체계적인 복원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게 암컷이죠? 근친 번식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나갔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새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은 황새의 성별 판별 및 질병 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을 채취하기로 했다. 몸무게 기사님이지. 이렇게 채취한 황새들의 혈액 샘플은 분석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각 황새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들을 얻는 데 사용된다. 맞다, 쌤한테 나 저기 주사기 하나. 체열을 하는 목적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사육 개체들의 유전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체열을 하고, 또 두 번째는 그 황새들의 그 암수 성감별을 하기 위해서 체열을 하고 있습니다. 황새의 복원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좀더 넣을까요? 어렵게 복원한 황새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때로는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황새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육장이라고 해서 모든 황새에게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 황새는 1년 전 알의 부리가 부러졌다. 부리로 먹이를 먹는 황새에게는 치명적인 부상이다.
한 1년 전에 어릴 때 그 부리를 다쳐가지고 그 부리가 잘라졌답니다. 아래쪽.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먹는 것들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인공적으로 그 보철을 만들어줬었는데 다시 떨어져 나갔거든요. 한때 다친 부위에 괴사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였고 인공적인 부리를 만들어주려는 노력도 시도되었었다. 저기 되죠? 크기가 하루에 먹이 섭취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다른 녀석들하고 똑같이 먹어요. 먹기는 이제 똑같이 먹이 먹어요. 물을 한 반 정도 채워주면 예. 이걸로 막 떠 있는 건드려서 것들, 예. 띄워서 이제 이렇게 띄워서. 먹거든요. 좀 말려 들어가서 형태만 유지해주면은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네요. 좀 양은 다행히 연구원들의 치료로 상처 부위가 잘 아물고 있어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야생 생태계로 얘네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복원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개체 수가 증식되는 것뿐만 아니라 황새들이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은 황새들도 야생으로 돌아가서 잘 살 수 있고 또 그런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건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새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건강한 자연. 바로 이곳에서 황새 복원의 마지막 단계가 준비되고 있다. 황새복원센터에 있는 150개체가 그중에 60개체를 저희가 선별하여서 예산 황새 생태원으로 이전을 2014년 초에 이전을 할 것이고요. 1년 동안 야생화 훈련을 거친 후에 2015년도 4월에 이 광시면 지역에 자유방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육시설이 충청남도 예산군은 2007년부터 황새가 선호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서식지 모델링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2009년 6월 광시면 일대에 황새 방사 예정지를 선정하고 황새 복원 핵심 시설을 조성해 오고 있다. 이 그 색감을 네. 황새가 거부하지 않는 네. 그런 그 색감으로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서 네. 황새의 그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조치하려고 합니다. 예. 10개의 대형 케이지와 야생화 훈련장 등 황새 한종을 위한 시설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준비되고 있는 야생 적응센터. 황새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비닐하우스예요. 공중에서 황새들이 탁 내려보면 비닐하우스에서 빛이 반사되면 황새들이 놀래요. 새들이. 자연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 시설들은. 황새 서식지 선택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우선 황새가 어떤 지역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저희 연구센터에서 2007년부터 2009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3년여에 걸친 조사 연구를 통해 황새에게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했다. 그리고 황새의 습성에 맞춰 다양한 구조물을 배치한 황새 복원 핵심 시설도 준비 중이다. 예산군은 올해 말 황새 복원 연구센터로부터 황새를 전달받아 이곳에서 야생화 훈련을 거친 후 2015년 4월쯤 방사할 예정이다. 마사토는 지금 먼저 복권에서도 이제 국제국적인 그 서로들 이제 의견. 황새의 귀환, 그 마지막 단계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성분이 아니고 네. 이제 마사토의 이제 그 분가루죠. 네. 발성분이 들어있는. 천연기념물 황새를 통해서 지역 천연기념물이 지역과 어떤 융합되고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 창출에도 같이 큰 도움이 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천연기념물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이미지 제고에도 이해 또 제고에도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고요. 결국은 그러한 그 영역이 한 마을만 속하지 않고 황새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계속
이 날러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번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또 이제 그러한 좋은 환경으로 자꾸 변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게 나가야 될 환경 또 그 농촌 생태계의 이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야생화 훈련을 마친 황새들이 둥지를 틀고 생활을 해나갈 보금자리는 농약과 환경 오염에서 벗어난 청정 지역이 되어야 한다. 얕은 습지에서 먹이를 얻고 주변 나무에서 새끼를 낳는 황새. 우리의 땅에서 황새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농약 사용으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 때문이다. 옛날에는 우리 논들이 그 농약을 많이 쓰지 않고 그러면서 논에는 뭐 우렁이라든지 미꾸라지, 개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황새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장소였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많이 복원은 됐지만 역시 농약이라든지 제초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황새의 먹이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황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 대형 조류에 속하는 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성 먹이를 주로 먹고 사는데 주로 그 물고기나 뭐 뱀이나 설치류 그리고 양서류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 그 환경이 오염되면 오염될수록 이런 상위 포식자들은 그 먹이 피라미드에서 그 오염의 농축이 뭐 생물학적인 농축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상위 포식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약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과 하천은 어류, 양서류들의 몸속에도 농약을 축적시키고 이것을 먹는 황새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게다가 황새는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서 가장 상위 단계에 속하는 포식자다. 농약의 농도는 단계를 올라갈수록 점점 축적되고 상위 단계의 피해는 치명적인 수준이 된다. 황새보건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광시면 대리, 시목리, 그리고 가덕리 주민들과 연합해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안전한 황새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곳에서는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논 주변에 작은 둔벙과 생태 수로를 조성해 사람과 황새가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 노력들 중 하나가 우렁이를 이용한 농법이다. 우렁이가 다 저기를 그 농약을 사용하다가 농약을 않고 하니까 풀이 많으니까 이제 그 풀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우렁이를 많이 이 논에다가 넣는 거예요. 논 곳곳을 돌아다니며 잡초를 뜯어먹는 우렁이를 적극 활용하고 주변으로 물고기가 이동할 수 있도록 어도를 조성했다. 우렁이를 쓰는 대신에 물을 좀 깊이 데워서 물 관리를 한다거나 또는 둔벙과 어도를 만들어줘서 생물들의 피난처를 만들어주는 것들, 생물들의 물 이동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들. 지금은 다 이게 논에 이제 벼만 자라지 그런 생물이 안 자라죠. 그래서 그러한 생물들이 논에서 이제 이게 서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농약이 사라진 안전한 환경. 이미 이 마을의 논 속에는 지난 4년간의 노력을 통해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해 가고 있다. 어도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 고기들이 논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옛날 그 저희 그 농법으로 다시 환원하는 거죠. 옛날 농법으로. 피레미, 송사리, 미꾸라지 등등 이제 기타 이제 작은 어패류들인데 이제 세월이 오래 가면 붕어나 이런 큰 고기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저기 보면 저기 이제 황새 생태 농법이 이루어지는 논은 사계절 내내 생명으로 가득하다. 거머리 보이죠? 기존의 농법은 농번기에만 논에 물을 대기 때문에 저서 생물들이 1년 중 잠시 동안만 논에서 살 수 있고 따라서 황새는 이때에만 먹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농법은 어도를 통해 생물들이 논과 하천을 넘나들게 함으로써 황새는 사계절 내내 논에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황새는 물론 다양한 생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엄청 시끄럽지? 시끄러워. 일단 여기가 닫을 것 같아. 아니 방송을 내가 할게 이리 가라든지 거기 사자. 비밀스러운 얘기가 아니야. 자고 일어나면 물이 쏙 빠져.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논 대로 풀이 막 이렇게 논 말르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어. 미꾸리나 웅어 이런 저기가 많이 생겨나가지고 논둑을 뚫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그럼 일어나는 논 거야. 뚫어오기 우어가 이렇게 두들겨. 몇 배나 더 손이 많이 가는 친환경 농법의 길. 어떤 한 부분을 얻으려면 또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고통스러운 게 있어야 뭘 얻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황새도 살고 주민도 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걸 하고 있는데 조금 힘든 과정이니까 조금씩 우리가 그 변화해 가는 과정도 한번 지켜보고. 황새가 참 퍼져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싹 그 황새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상태계도 살고. 사람들은 황새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농약을 안 쓰니까. 여태까지 농약 써서 쉽게 농사 졌는데 대신에 이제 그러한 그 농산물은 저희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이제 판로를 개척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토착화 된 황새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지역의 청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 청정한 이미지로 해서 농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도 기대되고 또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을 이어가며 더 많은 땀방울을 흘리는 마을. 하지만 이곳에는 희망이 커간다. 멸종되었던 황새의 귀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황새의 야생 복귀 날짜는 2015년 4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올해 황새보건연구센터에서 24마리의 새끼 황새가 태어났다. 이제 6개월을 지나 어엿한 성체가 된 새 생명들이 오늘 보금자리를 옮기게 됐다. 둥지에서 부화해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으며 자라온 황새들이 독립을 하는 시기인 것이다. 일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황새의 사회화. 아기 황새가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하지만 황새가 다음 번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의 과정이기도 하다. 자, 그 뒤로 오시고. 앞에 쳐봐요. 올해 3, 4월 중 부화한 황새들은 9월 정도에 옮겨져야 했지만 한 달 정도 일정이 늦춰졌다. 새 생명들이 자리를 옮긴 곳은 사회화 사육장이라 불리는 곳이다.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짝을 맺기 전까지의 황새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 새로운 식구의 등장에 선배 황새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일단은 새끼들이 그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면은 그 동종의 다른 개체들하고 어울리면서 짝도 찾고 그리고 먹이 먹는 방법도 배우고 다른 개체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육 공간입니다. 예. 센터 내에서 태어난 황새지만 야생의 습성이 살아있어 환경 변화와 같은 자극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센터의 모든 식구들은 초긴장 상태.
새 식구를 맞은 황새들 역시 긴장한 모습이다. 많은 수의 황새가 이동하다 보니 작은 사고가 있었다. 이동 박스에 넣는 과정에서 한 마리가 날개 쪽에 부상을 입은 것이다. 이건 못 쓰겠네 이거는. 이건 바꿔야 되겠네. 예? 아니에요. 금방 괜찮아져요. 여기 너무 살.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다. 신속하게 치료를 해 덧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연구원들. 그리고 각 개체의 정보를 표시한 인식표를 다리에 끼워준다. 새끼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부모한테 태어난 새끼들한테 어떤 조합의 그 유색 가락지를 끼워줄 건지 그런 것들을 미리 결정해 놓고, 그리고 유조를 포획해서 뭐 크기도 측정하고 무게도 측정하고, 그리고 뭐 체열의 유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신체적인 특이사항이 있으면 또 기록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체로 자란 황새는 워낙 외형이 비슷해 각각 개체의 구별은 물론 암수 구별도 어려운 종이다. 때문에 출생 순번과 암수 정보를 담은 인식표 착용은 필수.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해당 황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괜찮은데 이게 문제일 것 같으네. 황새 중 5마리에게는 또 다른 표식을 한다. 올해 태어난 황새 중에서 선별한 녀석들로 2015년 야생 방사될 주인공들. 이 표식을 받은 황새들은 야생 방사의 순간까지 더 세심한 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난 묻었지 얼굴에. 현재 방사 예정된 5마리 이외에 2마리의 후보가 지정되어 있다. 방사 확정된 황새들에게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 이 후보군에서 새로운 방사 주인공을 뽑아 새롭게 인식표를 달아줄 예정이다. 1996년부터 시작된 황새 복원 프로젝트. 그 결실을 맺을 순간이 멀지 않았다. 이제 한반도 어느 곳에서도 텃새로서의 황새는 만날 수 없다. 살아있는 황새의 모습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이곳. 옛날에 우리나라 텃새로서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이렇게 관찰이 되고, 또 아니면 운해와 곳곳에서 둥지를 틀고 겨울도 여기서 지내고 그냥 텃새로서 이렇게 살았던 황새들이에요. 그 당시에 황새복원 연구센터에서는 각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황새 체험학습을 이어오고 있다. 책 속에서, 그림 속에서만 봤던 황새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며 복원의 과정과 야생 방사의 계획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커다랗고 낯선 황새의 모습을 만나며 인간의 이기와 생명의 소중함을 가슴속에 담아가는 아이들. 우리 환경을 좀 생각해서 비료도 적게 사용하고 농약도 적게 사용해서 황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렸던 것들을 조금만 더 줄이고 자연에게 좀만 더 양보하면 황새들도 자연히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우리는 140마리 이상의 황새를 확보한 상태. 그리고 황새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친환경 농법으로 가꿔온 보금자리도 준비하고 있다. 다른 곳에 환경이 좋은 데 가서 번식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산군뿐만 아니라 다른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황새가 정말 건강하게 야생에 적응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논 생태계 생물 다양성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의 그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논이 되었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도 더 건강한 먹거리 또 안전한 생태계, 건강한 생태계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7년간 이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순간 그 마지막 카운트다운만을 남겨두고 있는 황새 복원 프로젝트. 하지만 이것은 작은 시작일 뿐이다. 전 세계 생물의 3분의 1이 맞이하고 있는 멸종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살리려는 시도, 또 자연을 복원하려는 노력. 그 커다란 계획 중 이제 첫 단계가 성공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